네, 언제나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이 검찰총장직이 공석으로 남아있죠.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데요.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요,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에 2월 달에만 3차례 검찰에 출석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응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열흘 뒤에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재이첩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 검찰의 4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재이첩을 해달라, 본인의 사건을 다시 이첩을 해달라라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의 움직임 그리고 입장, 설득력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글쎄, 이게 지금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지금 설왕설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법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뭔가 범죄 수사를 할 때 이게 공수처에서 전속적으로 관할을 하느냐, 아니면 공수처 관할인데 검찰도 같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최소한 검찰이 수사라도 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조항의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 검사 비리를 파악했을 경우에 네. 공수처로 이첩한다라고만 돼 있지. 네. 이건 이첩했다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러면 누가 최종적인 수사 관할을 가질 거냐, 병존적 수사 관할이냐, 아니면 공수처 독자적 전속적 관할이냐. 네. 이게 법 조항상 애매하다 보니까 이 논란이 지금 생긴 거고요. 네. 그래서 그 틈새를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법 해석으로. 네. 그래서 이건 본인 주장으로는 공수처 전속 관할이다. 네. 검찰에서는 조사할 권한도 없다. 네. 그래서 사건 다시 넘겨달라. 난 검찰 조사 안 받겠다. 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신속히 입법적으로 이게 해결을 해야 되고, 네. 그 이전에 지금 애매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검찰이 그냥 기소를 해가지고 네. 법원의 어떤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중간에 많이 나와서 네. 쉽게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과 관련된 이 사건을 이성윤 지검장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여건이 안 되니까 다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라라고 돌려보낸 걸 네. 지금 아니다, 다시 공수처로 보내달라, 네. 재이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네. 요구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유리하게 뭐 어디서 사건을 맡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지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검찰이 지금 4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한 번도 응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신감인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원래 네. 형사 피해자가 자신감이 있으면요. 네. 스스로 부르기 전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죄니까. 지금까지 받고 있는 혐의가 나는 전혀 네. 왜곡된 것이고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가서 나가서 직접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4번이나 검찰이 불렀는데도 안 온다? 이걸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경우도 이렇게 4번이나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만약에 자기가 자신감, 난 무죄다, 확실히. 그다음에 스스로 나가죠. 막 안 불러도 나갑니다. 왜? 검찰이 피의자 같은 게 유지 피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물증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추궁을 하기 위해서, 부르기 전에 네. 추궁하기 위해서 여러 물증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네네. 그거 잡기 전에 자기가라도 빨리 나가서 설명하려고 나 먼저 나가겠다. 아니, 심지어 제 말은- 안 불렀는데도 나와요. 제 말은 예. 불렀는데 4번이나 안 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강제 구인을 해야 원래는 되지 강제 않습니까? 구인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보니까 지금 네.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바로 강제 구인 들어간다고 봐야죠. 4번이나 안 온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나는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게 옳다고 본다라고 조사하는 곳을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는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법 조항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고 네. 이런 지금 현재의 법 조항 기준으로 본다면 이성윤 지검장의 얘기가 틀렸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보면. 네, 공수처로 2차 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근데 공수처에서 자기네들도 이게 전속 관할이라고 봤다면 네. 사실은 검찰로 되돌려 보냈어는 안 됐어야 될 사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되돌려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공수처 전속 관할이 아니고 공수처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 두 군데가 병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법 집행에 혼란이 생길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혐의가 네. 그때 당시에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무마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주냐면 나는 그때 당시 검찰총장한테 모두 보고를 했고 네. 그 수사 지휘에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고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9년 6월 20일 전후예요. 네. 그때 당시는 언제냐?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내정된 때고 아하. 바로 총장으로 물러나기 한 달 전쯤 되는 네. 그 시점에서는요 이미 총장이 거의 일에서 업무를 알겠습니다. 놓은 상태예요. 제대로 뭐를 보고받고 지휘하기도 힘들고 당시 지금 업무 일지에 쓰여 있다는데 업무 일지에 과연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거를 공개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